한국강직척취염협회. 전문적인 질문인데, 네. 비스테로이드 함량제에 치료 효과가 없는 활동성 암척 환우에게 그동안 TNF 억제제 치료 이후 최근 인트루칸, IL-17이나 야누스, 인산화 효소 억제제 치료도 하고 있는데요. 이 치료 방법은 어떤 환우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지 궁금하다. 최근 들어서 억제제, 화이자 제약의 약제, 그 다음에 림버크, 또 세쿠키누맵이 있고, 그 다음에 탈츠, 필고티닙 이런 약제들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림버크라는 억제제 약이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1차 약이 아니고 2차 약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괴사인자 차단제는 한 60%에서 잘 듣고요. 네. 40%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0% 환자의 초기에 또 쓸 수 있는 약이 인터루킨 17 억제제. 그런 케이스를 처음부터 선생님이 촉이 있어서 선택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그래서 검사를 해서 본인한테 딱 맞는 내 사이토카인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이 병을, 염증을 일으키는지를 알게 돼서 그거에 맞춤형 약을, 표적치료라고 그러죠. 그런 약을 쓸 수는 있고요. 이게 종양괴사인자 차단제가 여러 가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 이것저것 다 쓰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쓰고 나서 바로 그 2차 약제, 다른 계열의 약제를 쓰는 경우를 더 추천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 종양괴사인자가 안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인터루킨 17을 억제하는 약제를 썼는데 또 옛날 약이 더 좋다. 그러면 옛날 약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미라를 쓰면서 휴미라와 관련된 건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독으로 건선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터루킨 17, 세쿠키누맵이라든가 탈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미리 알고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 듣는데 굳이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썼을 때 종양괴사인자 차단제 부작용 우려가 돼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 생겼다든가 결핵이 생겼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바꿔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핵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엠브렐이 잘 듣고요. 약의 방광기라고 해서 작용하는 시간, 내 몸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들은. 그 다음에 결핵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끊을 필요는 없어요. 초기 치료를 적절히 한 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항결핵제를 쓰고 한 3개월 이후에 바로 증상이 심하다면 바로 그 이전의 약을 쓰기도 하고, 그 중에는 엠브렐을 쓴다든가 그보다 비교적 안전한 약제들을 써보기도 하고요. 중간에 제가 아까 표적 치료를 해서 그 약을, 그 주사제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큰 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약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복약 수농도라 그래서 치료를 끝까지 하느냐 잘 안 하느냐는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장거리라서 안 아파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병원 오기가 힘든 환자들은 지역에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지역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진료협력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서로 그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가실 때는 반드시 그 현재 생물학적제제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보험 평가 자료를 가지고 가야지 두 번 걸음 안 합니다. 그쪽 병원에서 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팩스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미리 알고, 그러니까 보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방금 회장님께서 주셔봤던 종양괴사인자 차단제하고 인터루킨 17, 처음에 종양괴사 차단제 쓰다가 안 맞아서 IL-17을 썼을 경우에 나중에 결국 또 처음 게 맞다 해서 역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있죠. 근데 그 약으로 바로는 못 갑니다.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비보험으로 쓸 수는 있죠. 다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중복해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아주 드물게 이 사람은 종양괴사인자 차단제도 듣고 IL-17 억제제가 듣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뭐 휴미라도 쓰고 그 다음에 엠브렐도 쓰고, 그런 것보다는 휴미라 쓰고 그 사이에 아바타셉트를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근데 한 가지는 비보험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메인은 매주 맞아야 된다 그러면 메인을
3주 그 사이에 하나는 비보험 쓰는 약제를 쓰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그걸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물질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눌러놓으면, 종양계사인자 차단제를 눌러놓으면 엉뚱하게 인터루킨이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투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약 간격을 일주일에 한 번을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맞으면 이게 내 몸에서 적응이 돼요. 근데 갑자기 뚝 끊어버렸다가 3개월 뒤에 맞았다가 그러면은 이 약제에 대해서 잘 안 듣는 경우의 수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TNF 주사제, 종양계사인자 억제제 치료받는 환우분 중 2주 기간을 이미 부작용 우려로 3, 4주 늘렸다가 진료 시 의사 선생님께 상담드렸더니 4주 이상 간격으로 맞으면 효과가 없다고 최소 3주 간격 이내는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지와 올바른 주사제 치료 방법에 대해 해주실 조언이 계신가요? 보니까 제가 2주를 보니까 휴미라 같은데 간격이 2주인데 3, 4주로 이제 늘려도 임의로 최대 4개월에 한 번 맞는 환자도 있습니다. 주치의가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한 4개월까지 갔는데 괜찮아요. 근데 아파요. 그럼 다시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집에 한두 개는 가지고 계십시오. 투약 간격을 일정하게 3주 간격으로 늘렸는데 갑자기 아프면 쓸 수 있는 약이 필요합니다. 항상 비축을 해 놓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임의로 그냥 중단을 한 경우,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2년 이상 쭉 썼고 중단을 해볼 수도 있어요. 중단을 했는데 젊은 분들은 빠르게 재발이 돼요. 특히 이제 엠브렐은 그 약의 유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재발이 되고요. 휴미라는 적어도 7개월 이후에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재발이 됐을 거를, 중단했을 때 재발이 됐을 거를 감안해서 소염 진통제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써야만 보험이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재투여에 대한 보험 요건들이 있어요. 무조건 나는 그냥 이제 주사 그만 맞으니까 병원 안 가도 돼,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재발될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병원을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주사를 안 맞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요. 옛날에 주사 맞기 전에는 그래도 아파도 견뎠어요. 근데 주사를 맞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프면 못 견뎌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보험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투약 중단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투여가 가능하고요. 보험으로 그대로 연장 투여가 되는 거죠. 보험 적용되고. 근데 그 기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소염진통제를 쓰면서 다시 보험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담을 받고 감안을 해야 됩니다. 환우분들 중에 요즘도 대체의학, 민간요법 등으로 치료받다가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지와 양방치료 후 호전되어 계속 치료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요? 염증은 조절이 되나 통증이나 불편감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한의원 가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부터 정형외과라든가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체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악화되면 어떤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양방 치료를 선택을 하고, 요즘에 종양계사인자 차단제, 생물학적 제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그 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방치료로 쭉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감, 피로감, 우울감, 그 다음에 불면증, 다른 성인병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발병이 좀 오래됐고, 저 워낙에 그 당시에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부도 지금은 좀 괜찮은데 말도 안 되는 약을 해가지고 얼굴이 막 붉어진다든지, 뭐 통증 때문에 그걸 했는데 통증은 전혀 호전은 안 되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치료 방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류마티즘외과로 가셔야 됩니다. 믿고 가십시오. 그 부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협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20대 초반 환우가 약을 줄여서 먹는다고 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엄마가 약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그런다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 말 잘 듣는 건 잘한 건데, 다음 진료 시 의사쌤한테 엄마가 그러니 약 줄여달라고 이야기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네요. 꼭 요즘 이런 젊은 환우들이 있을까요? 엄마가 약 줄이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진료를 환자분 쓰면서 소염진통제를 쓸 때 반드시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기간 증상이 호전이 되면 이제 본인이 조절하십시오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이 병원 가서 받아서 먹고 저 병원 가서 받아서 먹고 그러다 보면 중복이 돼요. 네. 그런 경우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병이 있으면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옛날에는 썰린닥이라고 해서 신장병이 있어도 처방 가능한 소염 진통제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알아야 되고요. 환자분이 나는 신장 수치가 높다더라. 그러면 소염 진통제 먹으면 안 된다더라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천공이라든가 장천공이라든가 장기간 복용했을 때 위궤양, 술 먹고 특히 술 같이 먹으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안다면 엄마의 말을 100%를 들을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겠죠. 요즘 의사들은 많이 조절시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 드십시오라고, 아플 때 드십시오라고. 협회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계속 지금 발병하는 젊은 환자들은 있습니다. 조금 연령이 올라갔다 쳐도 보통 10대 후반에서 40대 초까지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 병의 좀 특징 중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진단을 받는 게 평균 40개월 만에 진단을 받는 좀 특이한 병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젊은 의사들도 많고요. 또 이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환자를 계속 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본인들도 이런저런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 주변 가족, 친지들을 통해서 빨리 개치를 하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보험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병원을 많이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시고 본인이 의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 저한테 오면은 여기저기 되게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의사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본인에 대한 상태는 진료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어때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한우 단체들이 많고요. 학회에도 참석을 많이 하고요.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초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사업가라든가 그러니까 다 학계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근을 해서 진료를 꾸준하게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도 지금도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젊은 어린 친구들이 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주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장애를 안고 있는 환자분들도 장애 진단을 받아서 좀 많은 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안 돼, 필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